하나금융투자에서 화학 정유 섹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좀 많은 얘기를 드린 것보다는 좀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요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펀더먼털이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펀더먼털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유 쪽의 불안한 요인들이 사실은 석유화학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될 거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정유보다 석유화학 산업이 양호한 이유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정유 산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핵심은 중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업이 원가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원가의 경쟁 구도가 지금 약 10년 만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쉐일 붐이 이제 좀 저물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정유보다 석유화학이 좀 더 펀더먼털리 유리하다는 점 좀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각각 정유사의 그 마진 지표인 정제 마진이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원가가 하락하면 긍정적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최근에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마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은 오히려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똑같이 원가가 빠졌지만 정유보다는 석유화학이 좀 더 제품단의 수요 공급이 더 타이트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품 원가가 빠질 때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정유 쪽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의 정도가 정유 쪽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이건 왜냐하면 재고를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 개는 싱가포르는 보통 아시아의 재고를 대변을 하고요. 유럽 재고, 미국의 석유 제품의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 휘발유라든지 항공유, 등경유 이런 제품들인데요.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비행기들이 뭐 거의 뜨질 못하고요. 락다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휘발유 수요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재고 상황을 보시면 이 밴드가 6년 밴드로 그려놓은 건데 뭐 거의 고점 6년 밴드를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만큼 이 정유 제품 쪽은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아래 세 개 그림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의 재고는 뭐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좀 뚜렷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쪽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가장 쉽게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요. 모두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뒷면 레이어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라는 걸로 만들어지고요.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이어밴드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게 다 화학 제품이고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화학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페이스 실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 관련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의 정도는 정유보다 화학 쪽이 훨씬 덜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개별 업체별로 보면 차입금의 상황입니다. 왼쪽 위에 두 개가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의 순차입금 추이인데 거의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투자를 하면서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최근에 보시면 거의 분기별로 1조씩 순차입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고도화 설비를 투자하면서 순차입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배터리 투자하면서 많이 순차입금이 늘었죠. 반면에 화학 업체들 밑에 세 개를 한번 보시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모두 순차입금 계속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는 순현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재무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석유화학 산업이나 정유 산업은 시클리컬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 얼만큼 잘 견디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잘 버티고 나면 누군가는 재무 구조가 나쁜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사이클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다운 사이클에서 얼만큼 이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유사들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다운 사이클에서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현금 상황이 좋으면 M&A를 할 수도 있고요. 증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올라오는 사이클에서 회사의 이익 차력이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안 좋으면 사업부 하나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사이클이 올라올 때는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보더라도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석유화학 업체들의 지금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아져 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뉴스 한번 보시면 롯데케미칼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히타치 케미칼이라고 응급제하는 업체도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 두산 솔루스 동박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인수전도 검토를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업 쪽을 좀 노크를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M&A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거 아마 오래되면 순차입금이 한 절반 정도 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7페이지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이건 주식 관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화학 업체들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먼털로 보나 재무 구조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모든 관점에서 석유화학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정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쪽 왼쪽 그림은 뭐냐면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차감한 게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원유 대비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등유 항공유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차감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보시면 원유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낮았었던 구간도 있었고요. 휘발유는 항공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원유 가격보다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공급 과잉이 심하다는 거고 이해가 가시겠지만 항공유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안 돌아다니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휘발유 같은 경우도 락다운되면서 차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주요 제품들의 공급 과잉 정도가 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당연히 가동률은 낮겠죠. 미국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 이 석유 제품이라는 건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리 다 트레이딩이 일어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내 관점에, 그러니까 아시아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토탈 글로벌 관점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물량들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 물량도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리 다 트레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정제 설비 규모가 1등입니다. MS가 20%니까요. 5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수요 사이즈도 가장 중요할 거고요. 미국 가동률 한번 보시면 MS가 20%인데 글로벌리 지금 가동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이 밴드 한번 보시면 6년 밴드거든요.
6년 내 가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재고라도 낮아야 될 것 같은데 가동률이 낮으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 회복을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재고도 해소를 시켜야 되고 가동률 올라오는 부분들도 가동률 올라오면 또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요. 그 부분들도 다 해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국 얘기고요. 중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다음으로 글로벌 정유 설비의 사이즈가 큽니다. 2등이고요. 15% 정도 합니다.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인데요. 이런 상황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동률이 낮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녹색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민간 업체들의 가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유 설비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30%는 민간 업체들이고 70%는 국영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30%에 해당하는 민간 업체들의 가동률 한번 보시면 사상 최대치예요. 코로나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작년에는 사실 중국의 민간 업체들 다 망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가동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석유 제품을 판매할 때 내수 소매 판매 가격이 하한선이 있어요. 40불이 하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은 20불인데 내수에 판매할 때는 40불을 기준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업체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수에 판매할 때 40불대 제품 가격으로 파는데 원가는 20불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으로 보시는 이거는 국영업체 가동률이거든요. 국영업체 가동률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중국 수요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중국 내부의 가동률이 너무 높으니까 남아 돌 거잖아요. 그럼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보시면 수출하는 거죠. 중국이 2015년부터 석유 제품 순수출로 돌아섰는데 이제 계속 순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3, 4월 달에도 순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 보셨지만 미국 가동률 올라오는 거 재고 쌓여 있는 거 소진시켜야 되고 중국 내부적인 이런 요인들 경쟁 요인들 때문에 물량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이 공급 과잉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건 단기 중기적인 얘기였고 매우 길게 보시면 최근에 뭐 수소차도 이슈가 되고 휘발유 전기차도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운송용 수요에서 차지하는 이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매우 중장기적인 챌린징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유 업체들도 돌파구를 모색을 하는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SOE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학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고 뭐 나머지 GS라든지 현대오일뱅크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SOE이 왜 화학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 SOE는 아시겠지만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죠.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SOE이 왜 화학을 투자하려고 할까라는 건데 심플합니다.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수요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화학 제품의 원재료는 납사라는 건데 납사라는 건 휘발유 대신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면 휘발유 대신에 납사를 만들면 돼요. 그럼 납사가 남아돌게 되면 남아도는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면 그럼 이제 스프레드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원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유 업체들이 화학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 특히나 사우디 아람코의 움직임도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돼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자동차를 강판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자동차의 경량화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플라스틱이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또한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수요, 화학 제품 수요는 구조적으로 역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좀 견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수요는 그렇게 가정을 깔고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가 노름이거든요. 원가 노름이 되려면 이 원재료 자체가 가장 싸면 캐시 코스트 커브 상에서 제일 앞에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보다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이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라는 걸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프락시로 보려면 유가를 보시면 됩니다. 원유 가지고 납사를 뽑아서 화학 제품 만드니까 원재료 그 원가의 프락시는 유가 오일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이 달라요. 미국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이라는 걸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유로 만들고 미국은 가스로 화학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둘 간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시려면 오일 앤 가스 레이셔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일 앤 가스 레이셔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저게 원가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10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오일 앤 가스의 레이셔가 굉장히 높죠. 그 말은 유가는 높은데 가스 가격은 되게 낮다라는 얘기죠. 이 가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셰일붐 때문이에요. 셰일붐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천연가스라는 게 원유 생산할 때 수반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늘어나니까 천연가스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천연가스가 남아 돌았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일 앤 가스 레이셔는 이렇게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막대로 보시는 건 뭐냐면 실제로 회사들의 제조 원가예요. 한국의 제조 원가랑 미국 제조 원가 차감한 거거든요. 한국의 제조 원가가 더 높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오일 가지고 만드니까. 근데 2000년 초반에 한번 보시겠어요. 2000년부터 2007년 그때는 유가는 낮았는데 가스 가격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그때는 한국이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써놓은 게 뭐냐면 12년 만에 제조 원가가 역전된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셰일붐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했었어요. 미국에서 가스가 워낙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낮으니까 그거 받아다가 화학 제품 만들면 너무너무 유리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그림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유가 상황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왼쪽 차트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입니다. 2010년 초반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이제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동반해서 천연가스 생산량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중에서 40%는 이 원유 생산할 때 나오는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미국 원유 생산량 줄면 저렇게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앞서 보셨던 오일 앤 가스 레이셔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이 될 겁니다. 유가는 사실 최근에 좀 올랐지만 감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면 사실 유가는 강하게 오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가의 사이클도 있고요. 천연가스 사이클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원유는 뭐 아까 제가 휘발유차도 말씀드렸지만 원유 수요 구조적으로 줄겠죠. 그러면 원유 가격은 낮은 데서 유지가 될 거고 최근에 발전 수요를 보더라도 이제 천연가스가 이 발전 수요에서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으니까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5년 10년 동안은
유가는 낮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그림이랑 완전 반대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로 만드는 화학 제품 만드는 미국 업체들은 불리해지는 거고, 원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되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에 보면 원유로 화학 제품 만드는 설비랑 가스로 화학 제품 만드는 설비랑 이 두 개를 똑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화학 업체가 미국에 있어요. 리온델 바젤이라는 업체인데요. 얘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유가가 하락해서 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게 가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더 싸졌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마진을 보시더라도 요 그림인데요. 가스로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납사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 게 더 마진이 유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정돼 있는 증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20년, 21년, 22년 보시면 예정돼 있는 이 증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중에서 미국 쪽이 검은색 막대거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아까 가스 가지고 하는데 이런 설비들의 증설이 재검토될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미국에서 가스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설비 이거 원래 올해 투자 의사 결정 내리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업체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 구조가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업체들도 증설을 계속 미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업도 이제 사이클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 미국한테 에탄 받아다가, 그러니까 가스 받아다가 화학 제품 만드는 설비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의문들이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화학 제품 만드는 원재료가 대표적으로 원유와 가스가 있는데 이 둘 간의 경쟁력이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원가 구조가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수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수요는 일단 팬데믹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석유화학 수요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쭉 23페이지까지 오시면 제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패키징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언택트 시대 되면서 실제로 음식 포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한대요. 요즘에 택배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거 다 포장용 필름 다 들어가고 비닐봉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팬데믹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패키징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이건 다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장갑 수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음식 하실 때 이게 손에 그 수술용 장갑 딱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 요즘에 음식 하시는 분도 쓰시고 저기 미용실에서도 쓰시는 분 계시고요. 뭐 청소할 때도 쓰시고 엄청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 늘면서 수요가 좋았는데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의 원재료가 엠비라텍스라는 건데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수출량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진단키트 사상 최대치 갱신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만큼의 증가율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거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글로벌 1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30% 40% 정도 만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마스크 말씀드렸었죠. 마스크 앞뒷면 레이어 다 화학 제품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쓰이고 이어밴드 이거 스판덱스 쓰이거든요. 스판덱스는 저희 옷 만들 때도 스판덱스가 쓰입니다. 저희 옷 중에서 약간 그 기능성 의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좀 늘어나는 재질인데 그거 다 스판덱스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원래는 마스크용으로 쓰였던 게 스판덱스 전체 수요에 마스크용으로 쓰였던 게 1%도 안 됐대요. 근데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전체 이 스판덱스 시장에서 25%나 이 마스크용으로 쓰인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1%도 안 되던 수요가 25%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손세정제 있죠. 손세정제도 다 화학 제품이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IPA라는 게 알코올도 손세정제 원재료인데 이 IPA라는 것도 비슷한 원재료인데요.
이 IAPA도 WHO가 공식 제품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원재료는 아세톤이라는 겁니다. 가격 같이 올랐고요. 마진, 아세톤의 마진인데 이게 마진인데요. 아세톤의 원재료는 엄청 빠졌는데 아세톤의 가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진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화학 제품들이 다 팬데믹의 대응용으로 쓰이면서 수요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이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그 투명 칸막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계약했는데 다 칸막이 설치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페이스 마스크 이런 것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거 다 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수요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냐라고 하면 중국의 코로나가 가장 먼저 잡혔고요. 그래서 가동률이나 이런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3월달, 4월달에는 굉장히 가동률이 낮았어요. 화학 제품 가동률인데 5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보시면 거의 80%, 90%까지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화학 제품들 가동률도 보시면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코로나가 먼저 진정된 중국을 중심으로 이 전방 수요가 회복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인도라든지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락다운 해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또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쓰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만 잡히고 전반적인 이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 정유 쪽에 대한 위기는 사실은 화학 업체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 업체가 만들어낸 제품이 화학 업체들의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석유화학에 대한 그림, 수요에 대한 그림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 그림에서도 석유화학은 좋게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 아이디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